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 4 18호 찾아왔고요. 어느 단지냐면 부고산 자이 리버블시티 공고 영상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욕을 많이 먹을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욕을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단지에 대한 평가를 제가 좀 많이 봤어요. 카페에서도 그렇고 영상들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봤는데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개구리라는 네임을 갖고 있지만 저는 이 단지를 그런 평가들과 다르게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제 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광고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괜찮은 단지라고 말씀드리면 광고 아니냐 그러시는데 광고는 항상 광고라고 올려드리고 언제든지 광고는 환영합니다. 근데 이 영상 광고는 아니고 일반적인 평가와 다른 평가를 제가 내리는 단지가 가끔 있어요. 그런 단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단지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오산에서 좀 살아? 그럼 여기로 와. 괜찮은 단지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층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한 줄 평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산에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실 만한 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판단을 하는 데는 오산을 제가 재작년 시즌2에서 특히나 오산 세교 2지구에 들어갔던 공공단지도 많이 다뤄드렸고 수도권에서 괜찮은 분양가고 되도록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 단지들을 소개해드렸던 곳인데 오늘 단지는 세교 2지구에 들어갔던 그리고 세교 3지구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 세교 1, 2, 3지구에 들어가는 단지들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이런 단지로 저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한 줄평을 써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 갖춰줬어요. 일단 브랜드가 자이입니다. 자이는 특징이 있는데 일군건설사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들면 현대라든가 롯데라든가 DL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하이엔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는 힐스테이트 말고 DH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갖고 있고 대우는 푸르지오 말고 푸르지오 서밋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그 다음에 DL은 아크로를 갖고 있고 최근에 더샵도 OTL이라고 하는 하이엔드급을 런칭을 했죠. 그 외에 뭐 롯데도 르엘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일군 건설사 중에서 하이엔드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 딱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가 레미안이고 레미안은 뭐 우리 자체가 하이엔드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자이가 그렇습니다. 자이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따로 갖고 있지 않죠. 다 자이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자이가 잠깐 멈췄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제기를 하면서 이 자이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갖다가 런칭을 안 하고 레미안처럼 자이 자체를 갖다가 고급 브랜드화 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이 단지를 꽤 많이 다뤄드렸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지 에디시온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다뤄드렸고 철산역 자이라든가 안양 쪽에 들어간 애라든가 상당히 많이 다뤄드렸어요. 그리고 원주 쪽에도 들어간 놈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데서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일반 단지들인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하이엔드가 들어가야 될 만한 것도 있긴 한데 지방이라든가 여타의 모든 지역에서 자이가 상당히 고퀄리티를 갖춘 단지들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내주고 있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건데 오산에서도 이 자이 리버블시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상대적인 의미에서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좀 높다는 평가를 받을 만해요. 그래서 사실 이 단지에 대해서 많이들 안 좋게 평가하신 분들은 그 지점에서 즉 분양가에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자이의 최근에 어떤 행보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게 느껴지고 물론 철산역 자이는 안 그랬어요. 그거는 재건축이었으니까. 그건 조합의 어떤 입김이 세기 때문에 5군데 드레스룸에 안 들어가는 이런 평면이 나왔는데 그건 자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건 조합의 문제일 거라고. 여하튼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산 지역에서 앞으로 상당한 수익성을 내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벌써부터 욕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미 알아보시고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만한 단지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 있는 단지입니다. 일단 대단지예요. 1200세대가 많고 다만 오산 지역은 세교 1, 2지구를 비롯해서 택지지구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중규모 단지도 일반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대단지 규모급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선 오산 지역 내에서 이것만으로는 투자성이 있다 보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세대가 넘는 1300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는 커뮤니티 운영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지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택지지구의 중규모 단지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커뮤니티나 편의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주차라든가. 얘는 자체가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그게 또 반영이 됐어요.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부고산 개발구역. 부고산 개발 무슨 얘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 컬러풀한 데가 오산, 세교 2택지하고 1택지가 있고 요 왼쪽으로 서쪽으로 또 둘러싸서 2지구를
둘러싸면서 3지구도 들어서게 됩니다. 3지구도 거의 33,000세대, 인구로 치면 거의 10만 명이 더 추가됩니다. 오산이 상당히 발전할 걸로 보는데 이쪽이 오산역 왼쪽에 있는 중심이라고 본다면 최근 개발에 이 오산역에서 북쪽으로 가면 오산대역이 있어요. 그 위로 가면 새마와 병점역으로 이어지고요. 북오산이 뭐냐면 이 오산대역에서 위쪽들 말합니다. 지금 여기 내산미지구로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가요. 뭐가? 이번 북오산 자이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말고도 좀 더 위쪽 새마지구라든가 병점역 근처에 얘도 분양가 중개로 재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기는 한데 여기 오산 양산구역 있거든요. 여기 3지구에 들어간 게 오산 더 클래스입니다. 오늘 이놈 얘기도 좀 할 겁니다. 당시에 미분양 났었는데 지금 완판됐어요. 여하튼 요 오산대역 위쪽을 보통 북오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쪽 북쪽도 세교지구처럼 여러 구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렇게 된 것들은 좀 다 개발이 끝났거나 개발하고 있는 곳이고 컬러풀한 곳까지가 오산입니다. 양산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교 이외에도 오산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은 조금 더딘데 이런 식으로 구역들이 나뉘어서 개발되고 있고 그중에서 북쪽 지역으로는 이 내산미 지역도 핵심 지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산은 철도역이 좀 전에 보셨지만 있어요. 오산역이 있고 오산대 입구역인데 세교 1, 2, 3지구조차 철도 교통망으로는 벗어나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시즌2에서 오산 세교 2지구 단지들 말씀드릴 때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오산역에서 대략 2km 정도는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산은 오산역의 환승이 잘 되게 돼 있거든요. 버스가 재밌게 올라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철도를 직접 도보역세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환승을 통해서 이용하거나 그럼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차가 중요합니다. 추후에 철도가 들어오겠지만 자차가 지금은 중요해요. 이 오산의 특징이 인접 지역들로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수원이든 화성이든 평택이든 용인이든 그러다 보니까 자차가 중요한데 오산 IC가 북쪽에 있어요. 보시면 오산이 동쪽으로 오산 IC, 오산역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 북오산 IC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자차 접근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이 북쪽 지역에 내산미지구는 오산 IC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북오산 개발구역이 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이 단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역세권으로 봤을 때 오타입니다. 그냥 수도권 전철 1호선입니다. 오산대역이 있는데 오산대역까지는 이 북오산 자리에서 걸을 수는 없습니다. 못 걷는 건 아닌데 멀어요. 간단히 재드리면 이런 식으로 걷게 되거든요. 내산미 2지구에서도 위쪽에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 옆에 2블럭도 가지고 있고 분양을 추후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첫 번째 단지인데 1.5km입니다. 어디서? 오산대역에서. 따라서 도보를 하기는 힘들죠. 보통 1km권을 경계선으로 끊으니까. 대신에는 북오산 IC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차 활용성이 좋다. 동탄 쪽으로 요거 터널 하나 지나면 되고 위쪽으로 해서 수원 쪽이라든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서 평택 쪽이라든가 이용하기가 수월한 곳에 위치해 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지점입니다. 오산에서는. 철도망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과 관련해서는. 따라서 대단지, 자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오산 IC를 이용한 자차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산에선 하이엔드급으로 나왔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여타분들의 평가와 다르게 하방 경직성을 갖출 만한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필수 단지입니다. 오산에 들어가는 브랜드 신축입니다. 브랜드들이 안 들어간 건 아닌데 세교지구는 아무래도 주로 중견건설사 중심으로 들어갔고 오산에 들어간 브랜드들은 현재 원도심 쪽은 아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따라서 북오산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뭐라 할까요? 병점역에 가까운 아까 힐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산의 상당히 북쪽에 있고 오산의 어떤 중심권에 가까우면서 브랜드로 들어가는 애는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샵이 있기는 있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기타 화제성 있죠. 오산은 11호 대책에서 빠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호 대책에 들어간 지역들의 어떤 분산 효과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점에서도 좀 살펴봐야 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얘를 선별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20일날 특공이 있고요.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특이하게 특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일, 22일에 일반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대역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제가 제대로 1호선이라 적어놨네요. 수도권 1호선이 있긴 한데 역까지 거리가 1.5km이기 때문에 걷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산 IC가 제가 보기엔 이 단지에선 좀 더 주요하다. 특히나 이 단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철도망보다는 자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고 저는 오산 지역 전체가
자체가 오산역이나 오산대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자차의 이용도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곳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교통 측면에서 오산 IC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1275세대 대단지인데 특공이 639세대, 일반이 636세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재정비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와줬고 일반 물량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 29층 10개 동이 들어갑니다. 대략적인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2블럭 있죠. A2 블럭이라고 이게 자기가 역시나 추후에 넣을 단지 보시면 여기에 이번 1단지가 들어간 거고 2단지는 이쪽에 들어가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지구도 있는데 1지구는 그렇게 높지는 않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지구도 지금 거의 확정은 됐어요. 다만 제가 알기로 이게 지주택인가 이걸로 됐던 거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쪽 부구산 IC 쪽이 자차 이용성이 좋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단지다 보니까 예쁘게 들어가 줄 겁니다. 최근에 자기가 잘 내고 있어요. 칼을 갈고 나왔죠. 사실은 자기가 한동안 쉬었다가 나오고 있고 물량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 위에서 본 모습인데 가운데를 아예 다 비워버렸습니다. 원래 민간 물량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조경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자기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가운데 티하우스라든가 커뮤니티 시설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오산에서는 거의 최고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존재하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주는 29년 3월입니다. 따라서 대략 3년하고 2개월 정도 넉넉한 입주 대기 기간이죠. 대략 3년은 걸리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니까 그리고 얘가 수도권 분양 즉 오산에서는 분양가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저희 분양가 중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비싸다고 평가받을 만한 분양가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여력 측면에서 즉 아까 한 줄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오산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되시는 분들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성제에 적용되지 않고 전매 6개월만 적용되는 투자적 측면에서 보면 좋은 조건인데 저는 얘는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단타, 단기 투자보다는 실제 입주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수익성이 날만한 단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다른 분들의 평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 투자로 들어가거나 이래야 하는 단지는 아닙니다.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5구형이 4.4에서 4.8억, 74가 5.3에서 5.8억. 중요한 게 84인데 5.9에서 6.4억입니다. 6억을 넘겼습니다. 여기서 일감으로 오산 분들이나 얘를 평가하는 분들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예요. 왜냐면 최근까지 84가 오산에서 6억을 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힐스 쪽은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거기는 병점에 가까운 오산 어떤 중심에서는 좀 먼 느낌이 드는 곳이고요. 여튼 99형은 6.7에서 7.3억이고 펜트가 딱 3세대가 나왔어요. 126이 둘, 127이 하나 나왔는데 걔네는 14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 적어놓은 거는 세대수입니다. 그래서 59형이 382세대, 74가 280, 84가 502세대로 84가 주력입니다. 500세대가 넘게 나왔고요. 99도 적지는 않아요. 108세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펜트가 3세대에서 총 1275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주로 84를 갖고 얘기는 드릴 겁니다. 59도 같이 곁들여서 얘기는 드리겠지만 딱 일감은 이런 거죠. 이게 기본 분양가잖아요. 좀 이따 옵션 포함시켜서 보여드릴 건데 세교지구에 84들이 나왔던 기본 분양가가 요거예요. 4.4에 4.8. 근데 얘가 59가 이 가격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산분들이 보시기에 야 세교의 84가 이 가격인데 그걸로 59 가격을 이런 느낌이 일감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대해서 아닌 것 같다. 너무 비싸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오산 세교의 마지막 84가 재작년 말에 있었고 그런 것들 갖다가 곁들여서 좀 이따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비는요. 59가 타입이 좀 많거든요. 970에서 1250까지 타입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84도 세 가지 형 정도가 있는데 1000, 1200, 1400 정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에어컨은 4기 기준 750, 5기 930에 그냥 평범하게 나왔고요. 옵션은 59가 2000, 84가 3000입니다. 자이치고는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기본 제공 품목을 넣어줬어요. 아마 이거는 아무래도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자이 쪽에서도 느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렇게 아예 항목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뭐 현관에 이탈리아산 포세린 바닥이라든가 몇 가지 옵션으로 할 만한 것들을 갖다가 그들이 해준 게 있어요. 에어컨 메리 백안 같은 건 원래도 돈 안 받는 거고요. 여기서는 원래 옵션인데 넣어준 걸로는 이 현관 쪽을 좀 스타일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거실에서 강마루는 원래 들어가지고 이탈리아산 포세린 타일 앞
마트 월 같은 거나 우물 천정은 원래 옵션으로 선택하게 하는데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주방 쪽에서 엔지니어 스톤 주방 상판이라든가 이탈리아산 포슬린 타일 주방 벽이라든가 일부 가전제품, 인덕션 같은 거, 그 다음에 욕실에도 일부 스타일업에 원래는 옵션을 들어간 것들을 기본으로 좀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보기엔 대략 1000 약간 넘는 정도는 기본으로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이 정도급이면 이거보다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기본으로 제공해주면서 조금 낮췄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지금 나온 요걸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84 같은 경우에 확장비 1000에다가 에어컨 합하면 대략 2000, 그 다음에 옵션 현재 선택할 수 있게 한 거 3000 합치면 5000이거든요. 그걸 기본 분양가 합치면 나오는 가격이 이거예요. 6.4에서 6.9억. 그 뭐냐면 이거 기본 제품 품목을 안 주고 만약 얘가 옵션이 1000만 원 정도 올랐다 그러면 얘가 7억 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좀 부담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전형적인 이자 후불제로 나왔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요걸 갖고 평가해봐야 되는 거죠. 590이 4.8에서 5.2억, 역시나 옵션 에어컨 이런 거 합했을 때 84가 6.4억에서 6.9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8에서 5.2의 590 가격은 기존 세교지구에 있는 84형들의 가격과 유사한 겁니다. 한 1, 2천 쌀 수도 있고 단지에 따라서 1, 2천 오히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저는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얘가 괜찮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욕을 먹을 거란 얘기예요. 평면도는요, 포베이 판상, 마통풍, 알파 공간 등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자이가 상당히 새롭게 나오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이 평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고산 자이 같은 경우에는 자이가 특히나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가 딱 나왔을 때 자이 쪽에서도 뭔가 좀 분양가 비싸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걸 생각했는지 엄청 뭐랄까요, 칼을 간 느낌입니다. 잘 내려고. 5구에인데 보시면은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에 드레스룸을 상당히 크게 넣어줬습니다. 같은 자이였지만 철산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결정을 한 거였잖아요. 드레스룸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 단지 같은 경우에. 근데 얘는 파우더룸이나 드레스룸까지 잘 갖춰서 넣어준. 그다음에 주방 쪽의 공간도 잘 뺐다고 저는 봐요. 이런 식으로 뺀 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5구 B가 있는데 보통 B 하면은 타워형이잖아요.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B형이 오히려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포베이 판상의 마통풍에다가 이쪽 보시면 드레스룸 넣어주면서 베타룸이라고 넣어줬습니다. 뭐 따로 알파가 있는 건 아닌데 베타룸이라고 했는데 왜 이름을 베타룸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A형보다 공간 자체가 많이 준 거예요. 사실 침실일 안방은 침대 놓는 거 말고는 잘 안 쓰시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베타 공간을 꾸며주는 게 여러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드레스룸 자체를 그냥 확장해서 쓰실 수도 있고 간단한 컴퓨터실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나왔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죠. 여기 기본형을 보시면 위에 발코니 하나, 왼쪽에 발코니 하나, 아래쪽에 발코니 하나. 최근에 제가 3면 발코니 말씀드리잖아요. 84 같은 경우에 알파 베타룸을 넣는 평면도가 있어요. 그게 최고 평면도라고 그랬죠. 왜냐면 그렇게 2면 발코니 위쪽 아래쪽이 아니라 한쪽을 갖다가 더 만들어서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주면 3면 발코니라 그래서 알파 베타룸까지 나옵니다. 즉 알파 공간이 2개가 나와요. 84 도면에서. 그게 최고의 평면도인데 얘는 지금 5구잖아요. 근데 5구에다가 3면 발코니를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방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여기를 넓히면서 여기를 좁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비스 공간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상당히 칼을 간 평면도다. 5구에 이렇게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84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인데 74도 보시면 A형입니다. 포베이 판상 마통풍에 드레스룸 잘 들어가줬고 알파룸이 있고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가 다 있습니다. 74에서도 이런 평면도 잘 안 나오거든요. 얘는 지금 3면 발코니 적용 안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냈어요. 그러면은 74B를 보면 딱 보시면 3면 발코니가 적용되어 있죠, 기본형에. 그래서 얘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보다. 실제로 얘 알파룸 말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84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파 공간 2개를 넣어주는 거. 근데 이게 74에서 나왔어요. 3면 발코니를 적용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도 다 들어가 줍니다. 원래 이 자이가 이 팬트리에 신경을 생각보다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원래도. 얘는 그 팬트리들의 알파, 베타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74에서는 최고 평면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4C가 나왔는데 74C는 이 오른쪽에다가 3면 발코니. 그죠? 아까는 왼쪽인데 얘도 3면 발코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B하고 뭐가 다르냐면 B형 같은 경우 좀 전에 보신 거는 알파, 베타가 있었잖아요. 얘는 베타룸만 넣어줬는데 크기가 훨씬 크죠. 좀 전에 B형에 있던 알파, 베타보다. 얘는 아예 독립적인 방이에요. 뭐냐면 침실 2나 3과 비교했을 때 더 커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죠? 드레스룸은 당연히 이렇게 크게 들어가줬고 그리고 현관, 복도 팬트리 잘 들어가줬죠.
따라서 74에서는 A보다 BC가 3면 발코니가 적용됐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많이 들어가주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74에서 이런 거 정말 안 나옵니다. 3면 발코니를 74에 적용시키는 예는 아까 59까지 적용시켰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번 부고산 자리가 단순히 분양가를 보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단지로 보는 거예요. 84는 84A인데 얘는 양면 발코니입니다. 위아래만 들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룸은 넣어줬습니다. 현관하고 복도 팬트리가 커요. 네, 현관 크기만한 현관 창고 팬트리가 있고 복도 팬트리도 상당히 크게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얘는 기본형입니다. 잘 나왔는데 알파룸까지 잘 나왔는데 이게 기본형이고, 아까부터 보셨잖아요. B형이 있는데 B형을 들어가시면 3면 발코니 적용됐죠. 기본형 보시면 위, 아래, 왼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가 나왔습니까? 알파룸과 베타룸, 알파 공간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다 들어가줬죠. 정말 잘 뽑은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84 최고 평면도인데, 다만 여기서 디에트로라든가 레미안이 이걸 낸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자이는 팬트리를 많이 신경 쓴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디에트로라든가 레미안 쪽은 이 알파룸을 키우고 팬트리를 없애는데 그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팬트리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알파룸이 커도 결국 팬트리에 공간이 없으면 그 알파룸이 창고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이 쪽은 그래서 팬트리를 제대로 갖춰주고 알파룸 공간을 상대적으로 다른 3면 발코니보단 좀 작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84에 재밌는 게 있는데 D형이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 2면 발코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여러분 느끼시나요? 현관이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이 보통 타워형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얘의 84D의 위치가 원래 타워형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딱 보셔도 뭔가 일반적인 타워형과 다르죠. 일단 포베이를 갖췄어요. 이쪽 면을 보면 그죠? 하나, 둘, 셋 안방까지 포베이를 갖췄는데 다만 이쪽으로 창문들이 없다는 거. 근데 주방 쪽은 또 창문이 있어서 막퉁퉁 돼요. 거실에서. 재미있는 평면입니다. 그래놓고 거실 어떻게 뽑았습니까? 딱 보니까 3면 창으로 뽑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통 식탁을 놓으시는데 탁 공간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식탁에서 바라보는 조망도 좋고 거실이 일단 3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하지만 선호할 만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워형에 비하면 무조건 훨씬 좋죠. 그리고 드레스룸 길쭉하게 잘 들어가줬습니다. 그리고 제스답게 현관 창고 잘 넣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실을 갖는 게 로망이기도 하긴 한데, 왜냐면 이게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TV를 놓고 이런 거실을 꾸미는 것보다 여기 자체가 서재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3면창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상당히 채광이 잘 되는 진짜 도서관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나쁘지 않게 뽑은 겁니다. 일반적인 타워형이 들어가는데, 즉 제가 자이가 이번에 정말 많이 칼을 갈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9B형입니다. 얘도 100세대가 넘어요. 108세대인데 딱 보시면 얘도 발코니 하나, 둘, 셋입니다. 무조건 서비스 면적이 넓은 거고 실제 들어갔을 때 그 평형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공되는 면적이 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식당을 아예 따로 뽑았어요. 아예 식당이란 말을 써버렸습니다. 주방 앞쪽에 거실에 거의 3분의 2 되는 공간을 식당 뽑아버렸죠. 그리고 베타룸 당연히 들어가줬고요. 팬트리,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겸 주방 팬트리겠죠. 식당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펜트가 있는데 펜트는 뭐 좋겠죠. 뭐 좋습니다. 딱 보시면 5개 공간 테라스죠. 테라스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드레스룸도 한쪽에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크기가 방 크기예요. 드레스룸 2개 합치면 방 2개 나옵니다. 그리고 딱 한 세대 나온 127 펜트가 있는데 좀 전에 126은 약간 꺾여진 형태 있잖아요. 얘는 그냥 딱 직선 형태로 해서 나왔습니다. 14억이에요. 자, 평면들 보여드렸는데요. 3면 발코니 적용 베스트 평면들입니다. 5구조차도 3 발코니가 있어요. 그건 실제 들어갔을 때 24평이 아니라 20평대 후반까지 느껴지실 겁니다. B타입들이 그겁니다. 59B, 74B, 84B, 99B 얘네들이 3면 발코니들이 주로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그 급에서는 최고 평면들이 맞습니다. 저희 분양가 중에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 보신 분들은 디에트르의 평면도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영종 쪽에 디에트르 라메르 거기 나왔던 84A 평면도가 거기고, 그 다음에 인천의 센트리폴 레미안 센트리폴에서 2단지였나요? 거기 나왔던 84 평면도가 3면 발코니였거든요. 근데 얘는 74, 84에 다 그 평면도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발코니 하나 더 넣어주고 서비스 면적 넣어준다는 건 건축비 더 들었다는 얘기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평면도는 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84D 타워형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상당히 잘 뽑았습니다.
자체 편의성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이가 따로 하이엔드 브랜드급을 만들지 않고 자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하이엔드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클럽 자이안이라는 것과 클럽 클라우드라는 걸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자이가. 근데 웬만하면 자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클럽 자이안에 웬만한 거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피트니스, GX, 필라테스까지 독립적으로 들어가고 골프 연습장. 근데 자이의 골프 연습장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독서실, 카페와 카페테리아가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얘가 1층 공간 테라스도 활용하고 다이닝룸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 3개의 공간이 카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써놨는데 다이닝룸이 따로 있고요. 사우나 들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까지 들어가줍니다. 얘가 다 보여주더라고요. 미리 안 보여주는 단지들이 있는데 얘는 여기 클럽 자이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단지 중앙에 위치하는 겁니다. 보시면 1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썬큰 구조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1층에 보시면 PDR, 프리베이트 다이닝룸이라고 해서 일단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 다이닝을 실제로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아마 제가 나중에는 폐 공간으로 쓰이지 않을까. 즉 아래쪽에 카페테리아에서 식음료 같은 걸 사와서 여기서 마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대부분은 이제 지하 1층 쪽에 있는데 썬큰 구조고, 이 썬큰으로 내려오게 되면 중앙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일종의 바 형식이죠.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테이블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카페테리아가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근데 이 카페테리아 말고 왼쪽에 보시면 작은 카운터?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카페가 들어갑니다. 뭐? WPS 스타벅스. WPS 스타벅스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스타벅스의 경량화 버전입니다. 즉 일반적인 스타벅스 매장에서 파는 품목보다는 좀 가짓수는 적고 가격도 조금 낮아요. 하지만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카페테리아가 있고 스타벅스 2개가 있고 가격은 좀 다르겠죠. 카페테리아는 아무래도 단지 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쌀 건데, 근데 여기 딱 내려와서 이 2군데가 있는데 뭘 사러 가야 될까 하다 보면 스타벅스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 카페 상당히 잘 갖춰줬고, 보시면 여기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GX로 따로 구분돼 있고 한쪽에 필라테스도 따로 구분돼 있죠. 필라테스 근데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요가 필라테스를 즐긴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GX룸에서 요가하고 여기는 기구를 이용한 체형 교정이나 이런 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여하튼 이렇게 세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GDR을 놓은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 줍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널찍하게 들어갑니다. 보통 한 서너 개 놓고 골프 연습장이 있다라고 중규모 단지들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12개에다가 또 다른 독립적인 공간들도 있어요. 퍼팅존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우나가 들어가 줍니다. 사우나에 탕도 2개 이상은 들어가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조감도로 봤을 때 제대로 갖춰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서관과 독서실도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 2개의 실이 101동 지하 1층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이가 전부 다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클럽 자이안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일반적인 일국 건설사들이 투트랙으로 가잖아요. 일반 브랜드와 하이엔드 브랜드 하면서 하이엔드 브랜드급에 넣어주는 걸 그냥 일반 브랜드급 자이라는 브랜드 하나에 그냥 다 넣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자이의 고급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이게 안 들어갔어요. 클럽 클라우드. 뭐냐면 원래 자이는 수영장은 잘 안 넣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수영장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편의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작은 도서관에 여기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이거 원래 자이에서 했고 지금 프로지오 서밋 같은 경우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자이는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요.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거, 뭔가 좀 문화적인 거? 뭐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고, 사우나도 사실은 원래는 많이는 옛날에 안 들었었는데 요즘은 다 넣어주고, 대신 수영장을 잘 안 넣긴 하거든요. 대신에 뭘 넣어주냐면 자이는 클럽 클라우드를 넣어줍니다. 클라우드 구름이잖아요. 뭐냐면 스카이라운지를 넣어줍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웬만한 단지대 클라우드가 들어간 데가 많아요. 자이 단지 중에. 다만 분양가들이 비쌉니다.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었고, 근데 여기는 클라우드까지는 안 넣어줬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양가가 지금 오산 쪽에선 상당히 비싸다고 평가받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클라우드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스카이 라운지 거기에다가 뭐 북카페 같은 거 꾸며주고 요가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카페도 넣어주거든요. 그걸 넣어주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죠. 얘가 잘 되면 옆에 들어올 2단지에서는 그걸 넣어줄지 모르겠는데, 대신 2단지는 약간 뒤쪽으로 좀 경사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튼 그래서 그 지점이 좀 아쉽긴 해요. 수영장보다는 뭐 사우나 들어간 게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사우나를 더 많이 가게 됩니다. 2개가 다 있다고 쳤을 때 수영장은 가끔 운동하러 가는데 사우나는 생각보다 많이 가요. 여러분, 집에 목욕탕이 있는데 무슨 사우나에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 사우나가 있는 단지를 가보고 하면은 사우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집에서는 냉탕,
열탕, 온탕, 열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클라우드가 좀 아쉽긴 한데 얘가 들어갔으면 더 높아졌을 거고 일반적인 평가에서 더 많이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이도 이건 이번에 포기한 것 같은데 원래는 자이가 최근에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구축이었던 단지들이 신축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거기서 커뮤니티와 주차가 갖춰져서 신축으로 변화되느냐 아니냐는 향후 30년을 갖다가 판가름 짓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잘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분양가를 여기서 더 높였다가는 지금도 욕먹는데 더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걸 못 넣어준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저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비싸게 나오더라도 뚝심으로 밀어붙였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주차는 1.49대 1 깔 건 없죠. 예. 여기가 강남권이면은 좀 더 높아야 돼요. 1.7대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서는 1.5대급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공공분양이라든가 주차 수가 적은 재정비 물량들 혹은 신규 단지인데 1.3대급으로 나오는 단지들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잖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추후에 가격들이 올라갈 거고 지금의 차량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1.3대급은 소형 평형들로 구성돼 있어도 무조건 모자랍니다. 주차 대수라는 게 이렇게 계산상 뽑을 때 벽에 붙어있는 놈 이런 거 다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기둥 옆에 있어서 문 한쪽 못 여는 놈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부족하게 됩니다. 근데 1.49 되면 근 1.5대급이니까 제가 항상 1.5대급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얘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지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커뮤니티하고 주차,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평면도입니다. 즉 하이엔드가 갖춰야 될 조건을 거의 90%까지 갖췄어요. 클라우드가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나머지 10%. 교육은 내산미 1초가 29년 3월에 개설되는 걸로 돼 있고 얘가 29년 3월 예정이잖아요. 따라서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는 개설 예정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찍어보시면 여기 있어요. 세미초등학교가. 이 세미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좀 되죠. 아주 먼 건 아닌데 1km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얘가 1지구, 2지구가 지금 계획이 나왔고 3지구도 이 왼쪽으로 여기로 이미 통과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시청 쪽에서. 다만 시간이 걸리는 거는 걸릴 겁니다. 여기에 이런 단지 들어서다 보니까 요 정도 위치에 즉 1지구 이번에 들어가는 부고산 리버블시티 바로 아래쪽에 초등학교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품학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 29년 3월이니까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는 개설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월중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매월중은 여기 있습니다. 매월 중고가 있거든요. 중학교는 좀 멀죠. 왜냐면 오산대역 아까 1.5km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쪽 위치에 있어요. 중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1.6km권. 중학생은 뭐 이거 어렵지 않게 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초등학교가 좀 문제가 되는데 초등학교는 초평화로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다. 그리고 뭐 교육적 측면에서는 세교 지구가 지금 갖춰지고 있잖아요. 1지구는 이미 들어가 있고 이쪽에 당연히 학원가들 갖춰져 있을 거고 무엇보다 동탄이 가까워요. 부고산 IC 통해서 접근이 쉬워요. 현재 오산 지역에선 부고산 IC를 통해서 동탄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추후에 동탄 도시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오산역으로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 타고 가는 수가 있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셔틀들이 다니잖아요. 충분히 다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동탄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산 자체 내에서도 학원가 형성돼 있는데 아무래도 동탄 쪽이 학원 역량 이런 건 좀 더 높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뭐 수원 쪽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를 갖다 품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오산에서 평가받을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이 지역은 최근에 이제 수도권 분양에선 이런 얘기 거의 안 들리는데 얘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세마고가 있죠. 애가 공부를 잘해서 세마고 갔다? 좋죠. 왜냐면 세마고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자이고 물론 세마고 3분의 1 정도는 기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중점학교인가? 그렇죠. 세마고등학교. 여하튼 오산에선 가장 서울대도 잘 보내고 이런 학교예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부를 잘해야죠. 중학교 때. 여하튼 초등학교 품고 있는 걸로 오산 지역에서 괜찮은 단지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요. 오산역 쪽이라든가 동탄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세교 신도시도 점점 발달할 거고 위로 좀만 가면 수원이고요. 그래서 병점역 쪽도 있고 따라서 편의성은 뭐 오산 내에서 뭐 많이 빠지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다. 보통은 자차 통해서 많이 이용하시니까 마트라든가 이런 데 이용이 있어서 카페 같은 거는 뭐 스타벅스가 들어와 주니까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들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단지입니다. 즉 오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재작년에 시즌2에서 오산 세교를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 뭡니까? 비록 오산역에서 2km권입니다.
여기는 세교지구도 물론 오산 1지구는 좀 더 가까운 놈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2km권이에요. 직선거리를 재보시면 대략 1.5. 근데 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대개 2km권이나 3지구는 더 멀 거예요. 이 왼쪽으로 들어오니까. 따라서 역세권이라는 의미가 지금 현재 오산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오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다 구축이에요. 그나마 좀 이따 비교해 드리겠지만 오산대역 쪽에 준신축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맨 앞에서 한주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역세권은 상관이 없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는 단지 자체의 완성도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오산 쪽은 싸게 나왔던 거라고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왜 좋다고 그랬어요? 오산세교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젊은 분들이 들어가시기 좋은데요.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분양가가 쌌던 곳입니다. 오산세교가. 왜냐면 오산역에서 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도교통에서 2km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쌌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좋습니까? 위쪽으로는 수원, 오른쪽에는 동탄, 아래로는 평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인. 일자리가 많은 수원, 동탄, 화성, 용인, 평택이 둘러싸고 있는 데가 오산이에요. 즉 오산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젊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월세 전세로 살면서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갖다가 다 날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집이. 그걸 충족시켜준 곳이 바로 오산세교 1, 2지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싸게 들어가고 따라서 여기는 제가 재작년에 2지구 마지막 분양 물량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따라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오산시 전체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저는 겪을 거라고 봐요. 이런 지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철도망도 들어와줘야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괜찮은 놈의 계획은 오산역 쪽 GTX밖에 없지만 그래서 여기 그들의 리그라고 말하는 건 부고산 자이를 그들의 리그라고 말하는 건 이쪽에 젊은 분들 들어가고 좋은 곳이지만 아직은 철도교통망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인 거예요. 오산 전체가. 오산역에서 버스 환승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런 곳에 안 들어갑니다. 브랜드 좋고 단지의 완성도가 높은 곳을 찾아요. 즉 하이엔드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걸 충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들어갈 건데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 주는 게 자인 거예요. 그것도 이번에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규모는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2단지가 자이 2단지 오른쪽에 들어서게 될 여기 걔는 한 1500세대 즉 자이가 3000세대급이 돼요. 여기에 그랬을 때 여기는 오산의 특이한 상황 역세권이 힘을 못 발휘하는 상황에서 오산의 고급 단지 브랜드 단지로서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와 다르게 저는 이 단지가 물론 욕을 먹겠지만 괜찮은 단지고 오산에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의 리그전이 벌어질 텐데 그 리그전에 참여하는 단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단지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사실은 아까 버렸던 실수도 그 측면에서 나왔던 거예요. 걔는 근데 금 8억선까지 갔었잖아요. 분양가가. 근데 걔도 완판됐단 말이에요. 즉 이 리그들의 여러 단지들이 앞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분양가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이런 단지도 나올 거거든요. 훨씬 비싸게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그에 참여하실 만한 분들이라면 여기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양가에 대해선 싸다 비싸다 보다 당연히 비싸다고 평가하시는 게 맞아요. 오산의 일반적인 분양가에 비해선. 근데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얘는 분양가 착하다 적절하다 대신에 이 말로 가름을 일단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29년도라는 부고산 리버블시티 5구형이 일반적인 오산의 84 가격에 나왔어요. 4.8에 5점이요. 그 다음에 84는 근 7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재작년 때 이거 조사했던 거고 지금 변동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1, 2천 정도 지금 올라간 게 있어요. 오산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산역이든 오산대역이든 근데 비역세권 구축하고 준신축들 보면요. 구축은 2.5억에서 3억 정도 5구형입니다. 84는 3억에 3.5억 정도예요. 그리고 준신축급은 4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제 조사했을 때는 4.2억 선까지 간 놈들도 있었습니다. 대략 4억 선이라고 써드린 거고 그럼 얘는 비역세권이잖아요. 즉 못 걸어가는 애들 이번에 부고산 자이처럼 그 다음에 역세권들이 있어요. 오산이나 오산대역 역세권 구축이나 준신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84 기준입니다. 구축은 4억에 4.5 4.7억짜리도 제가 어제 몇 개 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은 6.5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얘가 중요해요. 뭐냐? 더샵 오산 센트럴입니다. 좀 전에 오산대역까지 한 1.5km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고산 자이는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오산대역까지. 근데 이 오산대역 도보역세권에 있는 당당히 서 있는 단지가 더샵 오산 센트럴입니다. 얘가 20년도 들어왔어요. 18년도에 분양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분양가는 4억대였습니다. 옵션 포함했을 때. 근데 얘가 지금 84가 6억 6천, 6억 8천까지 쳤습니다. 한 달 됐죠? 12월 달에. A형도 6억 8,500, 6억 8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거 정리는 6.5를 해드렸는데 최근 거래가 이거 8천이 나와서 건 7억까지 지금 나가기 시작했다. 호가는 들어가 보시면 7억까지 나오고 있어요. 즉 얘하고 유사하게 나온 겁니다. 뭐랑 2018년에 분양했고 2020년에 들어왔던 도보 역세권이 오산대 역세권인 현재로서는 준신축. 왜? 20년에 들어왔으니까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리버블이 들어갔을 때는 10년 차이 나게 됩니다. 20년에 들어갔고 29년에 들어가게 되니까 얘하고 유사한 가격이 나온 거다. 뭐가? 리버블 시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역세권이라고 하는 측면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도차 10년차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근데 비슷한 가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게 오산 세교 쪽에 이 1, 2지구 특히나 2지구 재작년에 제가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마지막 물량들. 그때 나왔던 게 우미린 센트럴하고 힐데스하임입니다. 이 두 단지가 대략 어디였냐면 힐데스하임이 좀 더 쌌어요. 4.3에서 5.1억이었습니다. 뭐가? 84가. 근데 얘는 2km권입니다. 어디서? 오산역에서. 그러니까 역까지의 거리는 이번에 나온 리버블시티보다 좀 더 멀어요. 근데 얘가 5.1억까지 돼서 힐데스하임은 조금 미변이 났었는데 완판됐거든요. 지금은. 우미린 센트럴은 당연히 완판이 처음부터 됐었고 근데 얘네하고 비교하면 대략 1.5에서 2억 정도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잘 봐야 되는 거죠. 같은 84로 평가할 수 있느냐. 물론 저는 그 당시 분양가 쪽에서 좋은 단지라고 그랬어요. 왜? 젊은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좋은 가격에 수도권에서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산 세교지구가 1, 2, 3지구 다 통합해지면 상당히 발전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고 평가했는데 단순하게 부고산 자이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역까지 거리는 유사하고 오히려 세교 쪽이 좀 더 멀고 그 다음에 들어가주는 단지 구성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2억 정도 1.5에서 2억 정도의 차이인데 이거는 용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부고산 자이에 대한 평가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미린 레이크가 들어갔었죠. 84 5.4억에 얘는 어디냐면 3지구가 들어가는 여기 있어요. 얘 앞에 서동조수시 있어서 레이크란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얘가 1대1이 안 됐어요. 청약 경쟁률이. 근데 지금 완판됐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나왔었냐? 얘도 보시면 오산역에서는 직선거리로도 2km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로 따라가면 2km 더 되죠. 5.4억이 나왔었어요. 근데 완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얘보다는 1억에서 1.5 비싸게 나왔습니다. 뭐가? 부고산 자의 리버블시티가. 그러니까 우미린 레이크가 완판은 됐는데 얘 위치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단지 구성도 비교했을 때 엄밀히 말해서 부고산 자의 리버블시티가 빠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 받는다고 해도 자산이 대략 저는 4억 정도는 투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리버블시티에 청약할까? 혹은 나중에 뭐 미분양되면 주주으로 살까? 이거 생각하실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얘네들 봤을 때 우미린 레이크라든가 기존 세교 쪽에 들어간 애들의 5억대 가격이 부고산 자이를 비싸다고 평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적절하다고 평가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케이스 오산 더 클래스입니다. 27년도에 들어가는 분양한 물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부고산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꼭대기 부고산 양산지구 얘는 좋은 게 병정역까지 도보가 가능해요. 쉽게 걸을 수는 없는데 여기서 걸어가면 얘도 제가 분양가 중에 해드렸어요. 얘는 1km예요. 도보 한계선이긴 해요. 얘 처음에 미분양 났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7.4에서 7.8억이 나왔어요. 금 8억이 나왔습니다. 84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무슨 그랬는데 완판됐습니다. 지금 다 완판됐어요. 그럼 얘보다는 1억이 쌉니다. 부고산 자이 리버블시티가. 물론 이 힐스는 그때 제가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욕먹었었는데 제가 이거 괜찮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병점역에 나중에 뭐 들어옵니까? GTX 들어오게 되잖아요. C. 그것도 있고 이 동탄 쪽으로 연결되는 것도 다 설명드리면서 이거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이 욕을 먹었고 그 당시에 무슨 8억이냐 여기에. 근데 완판됐습니다. 저는 지금 한참 욕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자이 채널 빼놓고는 다 욕 먹고 있더라고요. 이 부고산 자이 리버블이. 그리고 미분양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들어갔을 때 수익성이 실제로 있을 거냐 그리고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수원 동탄 평택이 있는데요. 당수지구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한신더위하고 2개 단지 보여드렸는데 당수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원의 마지막 남은 땅 여기 호미실력이 개통이 곧 되죠. 부동산 시기로 곧 되는데 28년도니까 여기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이냐면 요 단지들이거든요. 여기 2km권이에요. 2km. 2km, 요 위쪽 단지까지 그리고 요 왼쪽에 에피트까지. 그러니까 얘도 못 걸어요. 호메시까지만 들어오거든요. 이 신분당선이. 근데 2km권인데 얘가 얼마에 나왔냐면 7.5억에서 8.5억이 나왔습니다. 수원 원도심은 이미 10억 뚫었고요. 망포역 프루지오 보여드렸잖아요. 12억 선에 나왔는데 절찬이 완판됐고 그 다음에 동탄 롯데캐슬 얘는 얼마 전에 인천 전망편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죠. 동탄역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초역세권 동탄역 바로 앞에 GTX-A 지금 수서까지만 뚫렸고 올해 6월 달에 이제 6개월 뒤에 서울역까지 갈 수 있고 28년도에 삼성역 가는데 아직은 수서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84가 17.9를 쳤습니다. 이게 1년쯤 전에 84보다 높은 평형이었거든요. 걔가 18억 넘어서 뭐 마레프를 넘어섰다 이상하다 막 이랬었는데 한번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84가 18억을 찍고 있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북오선 IC에서 타면 얼마 안 걸릴 여기 있는 놈입니다. 동탄 어떻겠어요? 그 사이 또 올랐나 봐요. 18.1억으로 적혀있네요. 아마 호가인 것 같습니다. 17억 9,500. 이게 제가 3주 전에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하여튼 얘가 18억 선에 가 있어요. 또 하나는 브레인시티입니다. 아래쪽이죠. 얘는 평택. 이 오산에서 터널에 가면 진이 지나서 서정리 지나서 지지 지나서 지제 가면은 오른쪽에 브레인시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여기에서는 한 2km. 물론 여기는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삼성이 최근에 주가가 2배로 올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 주가 7만 전자는 어떻게 언제 가니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분양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났는데 여기 그래도 5.5억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팔리고 있어요. 얘가. 삼성이 좋아졌으니까 조만간 얘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수원의 원도심에서 훨씬 멀고 수원의 서쪽 끝이라는 호매실역에서도 2km 떨어진 애가 이미 8.5억에 나왔고 얼마 안 멀리 떨어진 GTX-A를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에 있는 롯데는 18억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20억 넘어갈 겁니다. 서울역하고 삼성역까지 뚫려보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죠. 평택의 서정리든 지제든 하여튼 역까지 거리가 2km가 뭐예요? 더 먼 브랜시트 5.5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리버블시티가 이 조건을 갖고 단지 구성 같은 거 아까 커뮤니티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거 보셨잖아요. 이 가격에 나왔거든요. 7억 조금 안 되게. 저는 높게 나온 거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미분양이 날지 모르지만 추후에 올라주겠죠. 뭘 보시면 되냐면 더샵 오산 센트를 보시면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오산대 역 앞에 있는 지금 7억선 근접하고 있는 얘인데 얘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 4억에 분양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근 7억 같잖아요. 근데 4억을 전부 다 분양할 때 현금으로 받진 않잖아요. 보통 대출 절반 받는다고 했을 때 2억 투자하신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근데 2억 투자했는데 얼마 보신 겁니까? 지금 7억 정도면은 대충 계산했을 때 3억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3억이 오른 거잖아요. 4억에서 7억 됐으니까. 그럼 2억 넣고 투자해서 3억 벌었다는 거는 1.5배, 150% 수익률은 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자가 나온 게 있겠지만 그 이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이 뭐 고금리 시기도 아니고. 따라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재 비역세 준신축 대비는 2.5에서 3억 정도 좀 줄어들었어요. 좀 전에 보셨지만 이거보다 올라갔거든요. 지금 현재. 역세권 준신축에 비해서는 0.559보, 즉 더샵 오산 센트럴에 비해서는 5천 정도 비싸게 나왔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7억 선까지 갔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유사하다고 봐도 됩니다. 0.5, 5,500가 아니고 이번 분양가가. 그리고 세교 신도시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지구 끝무렵 들어간 우미린 센트럴이나 힐드사임에 비해서는 얘가 5억 선까지 갔거든요. 1억에서 1.5억 정도는 높아졌다. 특히나 우미린 레이크에 비했을 때 레이크도 작년에 분양해서 미분양 났지만 지금 완판났는데 얘가 5.4억 선까지 갔으니까 똑같이 계산했을 때입니다. 프로 기준으로. 자, 따라서 투자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단 광의적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수원과 화성, 동탄 신도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수 8억대까지 갔고요. 동탄역은 지금 20억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축인데 병점 쪽은 힐스 있었잖아요. 걔가 8억 선에 나왔다가 미분양 났었는데 지금 완판이 됐고 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익률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하이엔드들의 지위란 게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리그를 말하는 겁니다. 즉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반포는 지금 하이엔드급이 80억이 넘거든요. 84가 곧 나올 DH는 80억이 시작일 거고. 근데 이 오산 쪽에서는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만한 단지들이 아직 많지 않았어요. 제 일감은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렸던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병점 쪽에 들어간 힐스가 하이엔드급으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 나온 거라고는 제가 보기엔 물론 더샵 레이크가 나왔었지만 물론 우미린 레이크가 저수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존 분양가는 좀 높게 나왔지만 얘를 하이엔드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힐스 뒤로 나온 하이엔드라고 볼 수 있는 건 얘입니다. 자이, 부호산 자이. 근데 이 하이엔드들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하이엔드 지위에 따른 수익률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부호산 자이가. 그건 밑에 협의적 평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얘는 절대적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절대적 하이엔드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자이라고 한다면 클라우드까지 들어가줘야지 하이엔드가 될 수 있어요. 기본 조건에. 근데 오산 쪽은 지금 그런 단지들 자체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현재 자이가 갖고 있는 클럽 자이안이라든가 여타 조건들 있잖아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주차라든가 평면도, 특히 평면도는 실생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면 발코니 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조건을 봤을 때 원래 다른 지역에서까지 절대적 하이엔드를 평가받지 못하지만 왜냐면 수영장하고 스카이라운지가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오산에선 절대적 하이엔드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로 이런 단지들이 들어가겠지만 위치들이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산 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오산역 쪽에 없잖아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없애고 들어가려면 재정비하려면 그 시간은 상당히 걸립니다. 오산대역 쪽은 이미 들어갔어요. 다들 들어갔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세교 쪽이라든가 세교 3지구 쪽에 몰라요. 일군 브랜드가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3지구는 35년이나 돼야 들어가는 게 모습이 보일 거고 10년 남았고 그러면 지금 부고산 쪽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산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 하이엔드들은 이 위쪽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양산 쪽도 있고 세마 쪽도 있으니까 이번에 자이의 분양가에 반응들을 봤을 때 쉽게 나오지 못할 겁니다. 자이가 용감하게 지금 오산 지역의 자산가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안 나올 거잖아. 일단 여기 와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앞 한 줄평에서 오산에서 좀 살아? 그럼 여기로 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응할 거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응할 거라고 저는 봐요. 협의적 평가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오산 쪽에서 세교는 물론이고 오산의 철도망 확보는 아직 멀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산은 세교를 개발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연결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됐고 3지구가 확정된 지금도 뭔가 뚜렷한 건 없어요. 있다면 오산역에 지게 되는 거. 정차하게 되는 거. 근데 오산역까지 거리가 어차피 지금 물론 이쪽에서 뭐 어떤 트램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줄 수는 있죠. 그건 또 언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오산역에 GTX가 10년 걸린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오산역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신규 택지지구들에서 신규 택지지구까지의 연결, 어떤 철도망 연결이 버스를 제외한 제대로 된 연결은 10년 이상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철도교통망이 핵심 평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오산에서는. 오히려 자차이용이라든가 버스가 얼마나 더 많이 와주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 오산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북오산 IC 바로 옆에 들어간 얘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입지가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역세권에 괜찮게 들어가줄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오산대역 쪽은 신축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이미 오산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있는데 어디요? 오산역하고 이 오산천 사이에 이 넓은 공터가 하나 있어요. 얘는 오산의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하튼 오산은 철도역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동네예요. 물론 철도가 생기겠지만 그 시간이 도래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즉 북오산 자이가 들어가서 구축하러 넘어갈 때쯤 그렇게 될 거예요. 철도이 빨라도. 그럼 그때쯤에서 이 하이엔드급인 북오산 자이에서 수익을 남긴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때 A급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더샵 오산 센트럴, 오산대역 앞에 있는 애 과거 상승 100% 이상 수익률이었어요. 뭐냐면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르실 텐데 18년도에 4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7억 선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4억 다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2억 정도 냈고 2억 대출받았다고 쳤을 때 3억을 번 거니까 150% 정도 수익률입니다. 근데 100% 이상이라고 한 건 뭐 이자 같은 거 따지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집 안 얻었으면 어디선가 전세나 월세 살 텐데 그거 나가는 돈하고 그럼 퉁쳐야죠. 이자 다 퉁칠 수 있는 거 아니겠지만 그거 생각해보시면 얘 100% 이상 수익률 얻은 거 맞아요.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 더샵 오산 센트럴. 근데 얘에 비해서 자기가 그만큼의 수익률을 못 올릴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 때문에 저는 적어도 더샵 오산 센트럴의 수익률만큼은 북오산 자기가 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얘가 지금 7억 선이라고 봤을 때 최고 프로 최고점 제일 좋은 놈이 7억이니까 옵션 포함해서 북오산 자기가 7억에 봤을 때 대략 4억 정도는 현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략 3억 정도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얘도 100% 정도의 수익을 낼 거라고 봤을 때 저는 결국 최근에 이쪽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동탄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8억 치고 있는 롯데캐슬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갔을 때 오산 전체 1바 단지에 끼게 될 한 2억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병점 쪽에 있는 힐스라든가 그다음에 이 북오산 차이요. 얘네가 얼마까지 갈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10억 선에는 근접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50% 3.5억 정도 자산을 투자하신다면 딱 100% 정도 수익률은 날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동산 쪽에 외부의 어떤 혼란, 예를 들면 IMF 같은 거, 9008년도 리먼 같은 게 없으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어떤 상승들은 서울의 영향에 의해서 키 맞추기들이 경기도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분양가 중개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지역이 아니라도 좀 챙겨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천이라든가 분당 쪽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죠? 수원이나 인천도 수원 좀 전에 보셨잖아요. 서수원 당수가 이미 8억 선의 분양가 나오고 있고 거기도 뒤쪽의 단지들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수익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오산을 좋게 봅니다. 재작년 시즌2에서 세교 2지구 마지막 물량들 보여드릴 때도 같은 말 했는데 성장하는 도시고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상당히 젊은 도시가 될 거예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출퇴근들을 젊은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원 비싼 거 10억 넘어간 지 오래고 용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화성 동탄 20억까지 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뒤쪽인 단지는 10억 이하도 있어요. 평택 쪽도 지제역이나 고덕 국제도시 떨어졌다고 해도 괜찮은 애들은 당연히 이번 부고산보다 훨씬 비쌉니다. 세교보다는 훨씬 비싸고 안성 쪽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일자리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해야 되는 젊은 분들이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얘네 다 비싸니까 오산으로 오는 거예요. 세교로 오는 거고. 이게 근데 이것도 처음에 싼 거지.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발전하잖아요. 여기도 비싸집니다. 그래서 오산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지금 20만 대 중반이지만 3지구만 제대로 들어와줘도 인구는 금방금방 차오를 겁니다. 주변 도시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가치가 내선미지구의 완성이 있습니다. 여기인데 자이 리버블이 들어간 자리가 왼쪽에 3지구도 들어오게 되면 일단 1, 2지구 때문에 여기 초등학교 만들어지잖아요. 현재 계획상으로 중학교도 들어온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물론 3지구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는 1, 2지구 합쳐도 일단 자이만 해도 근 3,000세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여기 자체의 개발도 탄력을 받을 거고 또 하나는 부영과 GTX입니다. 이게 뭐냐? 아까 오산역 옆에 빈터 있다고 그랬죠. 이거 비어있는 자리. 요 땅 사진이 좀 됐겠지만 요쪽 땅입니다. 뭔가 공장이 있던 자리 같은데 이렇게 버려진 자리 국가 땅이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영꼴로 알고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영 건설사 그 부영 이거 뭐 되겠습니까? GTX 정착이 됐을 때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게 들어갈 만한 자리죠. 미래가치라고 봅니다. 예로 대변되는. 그리고 추후에는 부고산 자이 리버블이 구축화가 될 때쯤이면 철도 교통들이 어떻게든 연결이 돼주겠죠. 특히나 오산 세교 쪽. 그럼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뒤니까. 따라서 저는 부고산 자이 리버블 시티가 최근에 다른 분들이 평가하시는 것과 다르게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살만하고. 얘가 리버블이잖아요. 리버블 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리버블이 라이브에다 에이블 받쳐서 거주할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밸류어블, 살만하다,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뜻에서 살만하고, 돈 주고 살만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살만하다, 노블, 귀족의, 고품격의 뭐 이런 뜻이죠. 고귀한 이런 두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오산에서 어떤 귀족적인 괜찮게 살만한 하이엔드급 이런 단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청약경주의 중요한 단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병점 쪽의 힐스도 그렇고 그래도 중간급으로 나왔었지만 앞에 그래도 조망 좋다고 평가받는 우미린 미분양됐었지만 지금 다 완판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이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노려보시면 만한 단지가 아닌가. 특히나 오산에서 어느 정도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세교직을 노리시는 분들은 상대적 가격이 싸기 때문이고 또 그게 맞는 판단이에요. 수익률 높아질 겁니다. 세교 쪽도 제가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그거 자체로 동인이 돼서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살만한 곳이 된다고. 살만한 곳이 되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교육도 좋아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가 쪽 나의 자산 동원 능력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인 거고 그게 아닌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오산에서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좀 비싸서 수익성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단지도 수익성을 당연히 내주는 단지라는 것 갖다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잘 판단해 주셔야죠. 이게 미분양이 날까 아닐까 보시고 미분양이 정말 날 것 같다면 그 후에 주축하시면 또 괜찮아요. 근데 괜찮은 평면도들 있단 말이에요. 뭐 B타입들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이런 것들이 좀 팔릴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오산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가 오산에 사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쪽 특히나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미분양 날 것 같다면 나중에 줍줍해서 좋은 층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단지. 다만 이번 경쟁률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이 단지는 괜찮은 단지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영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단지에 대해서 광고 같은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단지를 제가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단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른 시각, 다른 생각들로 보실 수 있는 관점을 하나쯤 제공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오산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 특히나 철도망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다른 지역과 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하이엔드에 대한 평가 이건 향후 신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길게 이 단지를 계기 삼아서 말씀드려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 얻어보시고 청약을 하시고요. 만약 이곳에 영상 보고 청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놈으로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5
시공한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려요. 여기 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는 곳입니다. 자유로운 공간이고 광고 같은 거 안 하는 공간입니다. 들어오셨다가 질문하시고 나가셔도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들어오셔서 넌 뭐 그따위로 평가해 욕하고 나가셔도 되는 공간, 자유롭고 편한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청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이거 아마 월요일날 특공 바로 전날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날 현재 시각까지는 청약홈에 분양단지가 안 떴어요. 그래서 드디어 시간이 좀 생겨서 지금 하다가 잠깐 분양 물량 때문에 멈췄던 인천 전망편이라든가 왕숙 신도시 투자편이라든가 서울 전망편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